자, 아이돌 홈페이지 마스터가 화보를 이유로 돈을 받아놓고 잠적했습니다. 2019년 2월 중에 화보집이 나온다며 2018년 11월에 돈을 받아놓고 갑자기 계정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사진 퀄리티도 좋고 보정도 잘하는 사람이라 돈을 입금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당시 입금 내역과 SNS 활동 내역 등을 PDF 파일로 모으고 있지만 이 사람의 실명과 주소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적게는 3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에 달합니다. 잡아서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 피해자도 있어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 일단 저도 얼마 전에 아이돌 카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이돌 생일이라며 팬들이 컵홀더부터 포스터 다양한 걸 만들어서 생일 기념도 하고 축하도 하더라고요. 진짜 어찌 보면 용돈을 아껴서 좋아하는 가수에 관련된 이런 물품들을 사는 건데, 이런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래도 SNS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명도 모르고 주소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자, 일단 이 사람의 실명 주소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황 변호사님? 네, 저도 실제로 그 고등학생 여고생 두 분이 저한테 이런 사례를 상담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많이 어린 케이스였는데 예. 일단 그분들도 궁금해했던 게 그 사람의 실명과 주소지를 알아야만 뭘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개인이 알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죠. 이런 식으로 SNS나 이런 거 정보를 취합하는데 사실 실명과 주소지 아는 거 쉽지 않은데 이럴 때 이용하셔야 되는 게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건데요. 예. 고소장을 쓰실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적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쵸? 이럴 때에는 해당 그 사람의 단서를 추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SNS 사이트가 어떤 명인지 주소를 기재하고 그 사이트에서 피고소인이 어떤 닉네임과 어떤 아이디를 사용했는지 그런 예. 걸 기재해서 이 사이트에다 고객센터나 본사를 조회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집단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가능할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안을 보면 명백한 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사기인데 지금 형사 고소의 방법과 민사 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면 IP 주소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이버 수사대에서 네. 인터넷 접속 내역이란 SD 내역을 확인을 해서 피해자 실명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경우에 보통 여기 한간에 많이 인터넷 기사에 많이 보시죠. BMW 화재 소송이라든지 네.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소송을 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같이 형사 고소인에서 고소인으로 될 수도 있고 같이 공동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한 경우에는 같이 선임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실 수 있지만 네. 당사자끼리 하신 경우에는 만약에 선정 당사자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 당사자로 채택을 해서 그분이 소송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능합니다. 모두 힘을 좀 모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아이돌 관련 사건이다 보니까 해외 팬들도 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이 해외 팬들도 함께 소송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형사, 민사 둘 다 가능하시고요. 예. 형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속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인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고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실 때에는 우리나라 국민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겠지만 이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 있는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하시고 예. 주소지 적으시고 이렇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 외국인도 함께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다. 네. 아마 연결이 다 되실 테니까 또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셔서 함께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또 아이돌 팬카페 등을 보면 누구누구 생일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프로그램 녹화를 하는데 함께 도시락을 좀 만들어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받아서 함께 준비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요, 박 변호사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통 이제 팬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우리 네. 법적으로 어떤 법인의 성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네. 법인 설립 절차를 해서 등기부 등본을 하고 이런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카페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네. 자기네들끼리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인데요. 민법적으로는 법인격, 예를 들면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비영리 사단의 경우라는 그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자기네들끼리 어떤 정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송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팬카페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 사실상 예를 들면 뭐 밥차를 가는데 돈을 비용해라. 네. 선물하는데 하라 이러고 할 경우에는 예. 임의적으로 이행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강제하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변호사님 밥차도 아시는군요. 네. 자, 이번 사건과는 좀 별개인데 가끔 보면 이 아이돌 콘서트의 경우 미리 표를 많이 사놓고 나중에 쭉 가까워졌을 때 두세 배 가격을 붙여서 비싼 금액의 표를 판매하는 팬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거 암표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지 않을까 싶은데 황 변호사님 당연하겠죠? 그 암표를 매매하는 것도 처벌은 해두고 있는데 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가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암표 매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흥행장, 경기장, 영나루토에서부터 옛날 말이죠.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하거나 승차하거나 승선하는 곳에서 예.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입장권을 되판 사람인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되판행위, 웃돈을 받고 되판행위를 처벌하고 지금 오프라인 거래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암표 매매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의 불비, 입법의 불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거래가 되고 나면 또 그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찾기도 또 힘들 것 같고요. 근데 SNS상 돈거래 좀 이렇게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참 좀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주의할 점이 앞서 제가 생각할 때는 SN상으로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예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왜냐하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의 경우에도 SNS상으로 닉네임이나 이런 걸 알고 돈을 줬는데 예. 잠적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 맞아요. 실질적으로 IP 주소를 추적을 했을 때 그 IP 주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전혀 찾을 방법이 아예 찾을 없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SN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전화를 하거나 네. 이런 신분 관계를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를 절차를 거치시는 게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예,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에 돈거래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네, 이런 점들 주의사항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연예인들 보면 심하게 쫓아다니는 뭐 집 앞에 거의 산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사생활이나 모든 걸 알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사생팬들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과도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판례에 따르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에만 폭력에 해당한다고 처벌을 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화를 막 한 시간에 40통, 50통을 하거나 하루 네. 종일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그러니까요. 한다거나 네. 또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또 업무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 업무 자체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 계속적인 전화 자체를 하고 뭐 고성을 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예. 하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까지도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사생팬들 연예인이 본인이 직접 또 고소를 한다거나 몇 년 동안 참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던데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팬의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